안녕하세요,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최신 액션 코미디 영화 백인 액션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 제목을 백인 액션이라고 하면 인종차별 영화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주인공 2명 중 1명은 흑인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백인 액션이 아니라 백인 액션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CIA 첩보원이었던 맷과 에밀리가 임신을 확인한 후 임무마저 실패하자 에라 모르겠다 이참에 은퇴하자고 잠적했다가 생존이 알려지면서 첩보원으로 되돌아와서 활약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된 이유는 카메론 디아즈가 무려 10년 만에 영화계로 복귀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디아즈는 2014년에 애니를 마지막으로 공식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2015년 결혼한 후 딸과 아들을 낳고 결혼 생활과 육아에 집중하던 중에 제이미 폭스의 권유로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작비를 들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제작비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첫 장면에서 에밀리의 표정이 심란해 보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건 임신 테스트기입니다. 부부로 가장을 하고 했더니 맷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져버린 거였죠. CIA 요원인 맷과 에밀리는 부부로 변장해서 척의 지휘를 받으며 테러단체 수장의 비밀 공간에 숨겨진 산업용 제어 시스템 키를 훔칩니다. 경보가 울리지만 두 사람은 경비원들을 무난하게 쓰러뜨리고 탈출하죠. 여기까진 전형적인 스파이 액션 영화의 전개입니다. 향후 이야기에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 충분하죠. 악당의 지문을 뜨기 위해 손등에 투명 필름을 장착하고 매시 시계로 테러단 두목의 음성을 녹음하는 장면은 미션 임파서블의 향기도 나니까요. 그런데 MI6 요원 베런이 제공한 전용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베런이 배신자라는 느낌을 풍기다란 말이죠. 전용기의 승무원들이 에밀리와 맷을 공격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당들과의 격투 중에 발사된 총알이 조종사를 맞추는 바람에 비행기가 설산에 걸려 두동강 납니다. 임무는 실패하고 애도 생겼겠다. 두 사람은 잠적하기로 하고 낙하산을 타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혀 위기감이 안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 전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했을 때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설산에서 탈출한 후 15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딸 앨리스와 아들 리우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클럽을 간 앨리스를 찾으러 간 두 사람이 불량배들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다음날 전상관인 척이 나타납니다. 악당들이 키를 노린다고 경고하려는 순간 테러범들의 저격으로 척이 쓰러지고 두 사람과 아이들은 에밀리의 엄마인 지니 집으로 향합니다. 이 씬에서 코미디와 스파이 액션을 짬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보입니다. 이들 가족의 단차는 전형적인 미국 가정에 다 있는 미니밴인데요. 이 차로 드리프트를 하면서 테러범들의 SUV를 가볍게 따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총알이 난무하는데도 두 사람이 이 순간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카체이싱을 해도 격투를 해도 총알이 빗발쳐도 난 안 죽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다지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코미디 장르와의 퓨전이라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마저 위기감이 안 느껴지면 그냥 망한 거죠. 이때쯤 MI6의 베런 요원이 에밀리와 맷을 추적하는데 그의 행동이 수상쩍기만 합니다. 스파이 영화를 많이 본 이들이라면 이상하다고 눈치챘을 텐데요. 관객이 눈치챌 정도로 노골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런을 미끼로 삼아서 진짜 배신자를 숨기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을 곤란에 빠뜨려야 할 이유를 가진 후보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상사였던 척이죠. 맷 가족이 지니의 집에 도착한 후에 척과 용병들이 기습합니다. 척은 ICS 키를 빼앗고 앨리스와 리우를 인질로 잡고 도망칩니다. 에밀리의 엄마인 지니가 전설적인 MI6 요원이라고 했으니 써먹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니의 연하애인 나이절도 스파이 지망생이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극의 전개가 너무 예상하기 쉽습니다. 정극이라면 용납되지 않을 무리한 설정이 개연성을 망가뜨리고 재미마저
반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척은 ICS 키를 경매에 붙입니다. 맷과 에밀리가 입찰 현장을 덮치는 동안 나이절은 키를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독은 다시 한번 무리수를 두는데요. 템스강에 장벽을 올리려면 ICS 키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절이 그걸 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마음대로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자 당황한 나이절이 노트북을 꽉 내려치자 갑자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아니, ICS 키가 70년대 라디오도 아니고 이 무슨 회개한 장면입니까? 차라리 베러니 동료가 키를 찾도록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을 텐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군요. 척은 템스강 장벽에 부딪혀 폭사하고 사이가 안 좋던 에밀리와 지니, 에밀리와 앨리스 모녀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가족의 평화를 찾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스파이 액션의 외피를 두른 가족 영화였던 셈입니다. 액션 연출은 그나마 볼거리가 많습니다. 키 절도 장면, 전용기 탈출 장면, 테러범들과의 카체이싱, 템즈강에서의 대결 등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볼거리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10년 만에 영화계로 돌아온 카메론 디아즈를 보는 즐거움도 빠질 수 없겠죠. 특히 그녀의 팬이라면 반가움은 더할 겁니다. 맷과 에밀리 부부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들, 딸의 이성관계나 생활에 노심초사하면서 갈등을 빚는 장면 역시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정통 스파이 액션이 아니라 가족용 오락 영화를 기대한 관객이라면 훨씬 더 평가가 높을 겁니다. 늘 말하지만 영화가 액션만으로는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액션은 영화를 만드는 요소일 뿐 결국 근본은 이야기니까요. 이야기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려면 개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용납한다고 해도 관객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작품은 결정적으로 개연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지 15년이 지난 맷과 에밀리가 여전히 현역처럼 움직이는 장면은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거친 것처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 예를 들어서 리오가 닌자용 무기인 표창을 던져서 표적을 단번에 맞추는 장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스토리와 예측 가능한 전개, 코미디와 액션의 억지 조합 결과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합니다. 감독이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배신자의 정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해서 반전이라고 하기엔 약간 민망한 수준이죠. 이 영화의 감독 세스 고든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세스 고든은 4번의 크리스마스,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 베이워치 SOS 해상구조대, 나이트 에이전트 등 액션과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고루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두 장르를 합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네요. 이 작품은 카메론 디아즈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만 주목받았을 뿐 작품 자체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복마전 영화 평점은 5.1점입니다.